안녕하세요. 박한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S 필수능력 단위 보일러 설비 운영의 학습 567 보일러 가동 전, 중, 후 점검하기 그리고 학습 8 보일러 고장 시 조치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일러 설비 운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89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보일러 가동 전에는 보일러 수위와 연소실 및 연도 그리고 연료 및 연소 장치를 확인하고 응축수를 분출하면서 증기 설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축수가 남아 있거나 제대로 분출해주지 않으면 워터해머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워터해머란 물 또는 유동적 물체의 움직임을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방향이 바뀌게 될 때 순간적인 압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증기 배관의 곡간 등에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는 연소를 위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개통도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부분의 위치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명칭과 기능은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면계 기능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증기 측 수축 밸브를 닫고 드레인 콕을 열어서 수면계 내에 물을 빼줍니다. 물을 모두 제거해주면 수축 밸브를 열어서 수축 통로를 청소합니다. 분출 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축 밸브를 닫아줍니다. 다음 증기 측 밸브를 열어서 증기 측 통로를 청소하면서 분출물 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해지면 증기 측 밸브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 드레인 콕을 닫고 증기 측 밸브를 열어 수면계를 먼저 따뜻하게 만든 다음 수축 밸브를 열어줍니다. 두 개의 수면계 수위가 다르거나 수면계 수위 상승에 이상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기능 시험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 전에 제어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는 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운전으로 보일러 수명 연장 및 연료 절감을 위해서 자동 제어로 인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보일러에 적용하는 자동 제어는 연소를 제어하는 시퀀스 제어와 보일러의 기본 제어인 피드백 제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어의 각 단계를 실행하는 제어를 말합니다. 피드백 제어는 제어 신호의 피드백에 의해 온도, 습도, 압력 등과 같은 제어량의 설정값과 비교하여 제어량에 대한 수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로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 측으로 되돌려 보내는 폐회로를 구성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3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력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의 각 단계를 실행하는 제어 방법은 무엇인가? 연소를 제어하는 시퀀스 제어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죠.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 6 보일러 가동 중 점검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동 중 점검, 첫 번째는 연소 상태 점검입니다. 먼저 연소를 위해 점화 전에는 프리퍼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프리퍼지란 점화 시 가스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화 조작 전에 연소실 내부를 연소실 내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연소실로 공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공기를 유동시키는 송풍기의 특성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하는데, 먼저 송풍기의 전압은 송풍기에 의한 전압 증가량이며 토출구에서의 정압과 동압의 합이 됩니다. 송풍기 유량은 흡입구에서의 유량으로 미터 세제곱퍼 세크로 표시합니다. 송풍기 축동력은 송풍기 축단에 걸리는 압력이고, 회전수는 규정 전원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때 송풍기 회전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일산화탄소, 그을음, 카본 등과 같은 미연소물이 생기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는 공기와의 접촉 및 혼합이 불충분할 때, 과대한 가스량 또는 필요량의 공기가 없을 때, 배기가스 배출이 불량할 때, 불꽃이 저온 물체에 접촉되어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현상으로는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염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화,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염공 위에 들뜨는 비화,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불꽃이 날려서 꺼지는 블로우 오프가 있고, 공기량의 조절이 적정하지 못하여 불꽃의 색이 황색을 띠는 황염이 있습니다. 가동 중 점검 두 번째는 지시계기장치 점검입니다. 먼저 지시계기장치 중 압력계부터 보겠습니다. 압력계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로 하고, 최고 사용 압력의 지시 눈금은 빨간색, 정상 압력은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급수 입구, 절탄기 등에 설치된 유체 온도계, 배기가스 온도계 등 온도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유리면이 파손되었거나 지침이 불량할 때는 교체합니다. 다음 유량계입니다. 유량계는 연료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급수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급수량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급수펌프와 급수예열기 사이에 설치하고, 급수펌프는 보통 줏펌프와 보조펌프를 세트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열 면적이 12m 제곱 이하인 보일러, 전열 면적이 14m 제곱 이하인 가스용 온수 보일러, 전열 면적이 100m 제곱 이하인 관유 보일러는 보조 펌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동 중 점검은 증기 배관 점검입니다. 증기 배관 점검을 통해 증기 배관에서의 수격 작용, 워터 해머를 예방할 수 있는데, 점검 내용을 한번 보면 증기 배관을 충분히 보온하여 시공하고, 증기 배관 중간을 낮게 배관하지 말아야 하고, 증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경사지도록 시공해야 하고, 또 증기를 보내기 전에 드레인 분출 장치로 증기관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주증기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증기가 관 내 고루 퍼지도록 해야 하고, 증기관 개통에 급계 전자 밸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6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력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증기관 개통에서 급계 전자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 급계 전자 밸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습 7, 보일러 가동 후 점검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 가동 후 보일러 운전 정지 상태란 연소 대기 상태, 고수위까지 급수를 한 상태, 보일러 운전을 위한 준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정지 후에 하는 가스 공급 배관의 점검은 가스 공급 배관 설치 방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시공한다.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식성 재료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며 보호관으로 보호해야 한다.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지상 배관 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 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합니다. 배관 이음부의 이격거리는 23년도 8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대신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필기 좀 해주세요. 배관 이음부는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하고는 60cm 이상, 단열 조치 안 한 굴뚝,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하고는 15cm 이상, 절연 조치 안 한 전선과도 15c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스미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스미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그리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곳에 수평, 수직, 그리고 평형 간격 등을 유지하며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화원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납상자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미터기의 이격거리는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하고는 60cm 이상, 단열 조치 안 한 굴뚝과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하고는 30cm 이상, 절연 조치 안 한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관 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의 가스 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되고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하는데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배관 지지 간격은 배관 호칭 지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3mm 이하는 1m마다, 13에서 33mm는 2m마다, 33mm 초과는 3m마다 지지쇠를 설치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6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5A 옥내 횡주관의 길이가 20m일 때 배관 지지대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배관 지지 간격표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5A 배관 호칭 지름은 13에서 33mm 범위에 들어가니까 지지 간격은 2m입니다. 2m마다 20m까지 지지대를 설치하면 총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133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습 8, 보일러 고장 시 조치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위 관련 고장에 관해서는 수위를 검출하는 수위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수위 검출기에는 플로트식 수위 검출기와 전극식 수위 검출기가 있는데 먼저 플로트식 수위 검출기는 맥도널식 수위 검출기라고도 하며 노통연관 보일러, 수관 보일러에 주로 사용합니다. 전극식 수위 검출기는 1일 1회 수면계 하부까지 분출하여 저수위 인터록 제어를 확인하고 1년 2회 전극봉을 분해하여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는데 이때 재조립 시 전극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며 결선해야 합니다. 이런 전극식 수위 검출기는 관류 보일러 등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연소 관련 고장에 관해서는 연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연소란 빛과 열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현상이며 일종의 화학 반응이므로 화학 반응의 원리 및 법칙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인 연료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공기, 그리고 착화 이상의 온도,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원을 공급하는 것은 공기이며 이론 공기량보다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수치화시킨 것이 공기비입니다.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을 말합니다. 같이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제어장치 고장입니다. 보일러 운전 중 현재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 다음 동작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일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관리 상태를 인터록 제어라고 합니다.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인터록 제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잘 정리해 주세요. 이 내용이 22년도 6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착화 과정에서 연소실의 화염을 검출하지 못했을 때 정지하는 인터록 제어는 무엇인가?
화형 검출 불량 인터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NCS 필수 능력 단위, 보일러 설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